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탑,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거대한 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뒤섞어버렸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신화 속 전설이나 인간의 무모함을 경고하는 우화로만 여겨졌습니다. 기원전 고대에 어떻게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탑을 쌓을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바빌론의 거친 모래 속에서 수천 년 전의 쐐기문자, 점토판을 발굴해내면서 바벨탑의 진짜 이름과 크기, 그리고 설계도까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탑이 무너진 후 성경의 기록대로 인류가 어떻게 이동하여 이집트까지 흘러들어갔는지 지도 위에 명확한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전설 속 바벨탑의 고고학적 실체와 대제국 이집트로 이주한 셈족의 숨겨진 역사를 추적합니다. 일부 바벨탑의 진짜 이름 에테메난키를 발굴하다. 창세기 11장에는 인간들이 역청과 벽돌을 이용해 바빌론 평지에 거대한 탑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테바이는 1899년부터 수십 년간 고대 바빌론 유적을 정밀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속 바벨탑의 원형인 거대한 탑의 기초를 발견해냈습니다. 그 탑의 진짜 이름은 고대어로 에테메난키, 즉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의 거대한 지구라트였습니다. 발굴된 기록과 설계도에 따르면 이 탑은 밑변의 길이만 약 90m, 높이 역시 90m에 달하는 거대한 7층짜리 계단식 탑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기에 멀리서 보면 정말로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베르너 켈러는 성경의 정확한 고증에 감탄합니다. 돌이 귀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경 기자의 기록대로 돌 대신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과 그것을 점착시키는 역청을 사용해 탑을 쌓았다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만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신화가 아닌 바빌론 평원에 실제했던 거대한 역사적 건축물이었습니다. 2부 언어의 혼잡과 민족의 대이동, 이집트로 향하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성경은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2000년에서 1700년경 기후변화와 언어소통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족이 대이동을 시작한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의 가문이 속했던 셈족 계열의 유목민들은 풍요로운 땅을 찾아 남쪽 대제국 이집트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무덤인 베니 하산 벽화입니다. 기원전 1900년경에 그려진 이 벽화에는 사막을 건너 이집트로 이주해 오는 아시아계 셈족 가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줄무늬 옷을 입고 나귀의 짐을 싣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집트 관원에게 입국 허가를 받는 그들의 모습은 성경 속 야곱의 가문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하던 그 장면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류의 흩어짐은 이처럼 셈족의 이집트 이주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부 이방인 노예 요셉,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나. 이렇게 이집트로 이주한 수많은 셈족 중에는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방인 노예 소년이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랐다는 성경의 기록. 과연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외국인이 감옥에서 나온 죄수가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아름다운 신화로 봅니다. 너무나 극적이어서 너무나 완벽해서 도저히 역사라고 믿기 어렵다고. 그런데 이집트 땅 깊숙한 곳에서 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들이 성경의 요셉 이야기가 실제 역사 위에 서 있음을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파라오의 궁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부 베니 하산 벽화 1890년 이집트 중부 베니 하산의 암벽 무덤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무덤 벽에 기원전 약 1900년경에 그려진 한 장의 그림. 37명의 셈족 상인들이 이집트로 들어오는 장면. 남자들은 화려한 색깔의 줄무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이 요셉에게 입혀진 것으로 묘사한 채색 옷과 정확히 일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집트 기록에는 37명의 아시아인들이 안료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셈족이 이동하던 바로 그 시대. 성경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벽화는 그 시대적 배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부 아바리스 발굴 고센 땅의 실체. 셈족의 도시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동쪽 텔 엘 다바를 오스트리아 고고학자 만프레트 비에탁이 1966년부터 발굴을 시작하여 발굴된 도시는
고대 아발이었습니다. 지배 구조, 도자기 양식, 매장 방식, 모든 것이 가나안 시리아 셈족 양식이었습니다. 중왕국 시대, 기원전 약 2000년에서 1700년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고센 거션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그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발굴된 아바리스가 바로 그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채색 옷 입은 셈족 관리의 빈 무덤, 아바리스에서 발굴된 한 무덤과 셈족 스타일로 치장된 잔재들이었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석상은 채색 줄무늬 옷을 입은 셈족 관리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유골도, 미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굴꾼은 보물을 가져가지 뼈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해를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너희가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6부 바흐르 유세프, 요셉의 운하. 이집트에는 오늘날도 사용되는 운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흐르 유세프이며 아랍어로 요셉의 운하입니다. 나일강과 파이움 오아시스를 잇는 약 350km 수로입니다. 이집트 학자 데이비드 롤의 연구는 이 운하는 아메네마트 3세기 원전 약 1831만 1786시대에 대규모 확장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곡식 저장 및 관계광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이것과 연결된 제안이 있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 저장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전국의 양식을 저장하되 각 성에 그 주위 밭의 식물을 저장하더라. 이 시대 이집트 기록에는 파이움 지역에 대규모 곡식 저장 시설이 건설되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요셉의 이름을 간직한 이 운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7부 유야, 파라오 궁정의 셈족 고위 관리. 1905년 이집트 룩소르 왕가의 계곡 KV46 무덤 발굴을 하여 이집트 18왕조 파라오 궁정 고위 관리들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야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원주민 이집트식이 아닌 셈족계 이름이었습니다. 발굴된 미라의 외모도 이집트인과 다른 셈족의 특징이었습니다. 히브리 인방식의 수염, 손을 턱 아래에 모은 자세는 다른 모든 이집트 미라와 달랐습니다. 직함은 파라오의 아버지, 왕실 최고위직, 왕실 마차, 가축감축관. 이 발굴에 대한 이집트 학자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셈족으로 이집트 왕실 최고위직에 오른 것은 유일한 사례이며 유야가 성경의 요셉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유야의 존재가 증명하는 것은 외국인 셈족인 요셉이 파라오 궁정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는 일은 실제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허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고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클로징. 오늘 확인한 4가지 증거를 정리합니다. 베니하산 벽화, 요셉 시대, 셈족이 채색 옷을 입고 이집트로 이동한 역사적 사실, 아바리스 발굴, 고센 땅에 셈족 대도시가 실제했고 채색 옷 입은 셈족 관리의 빈 무덤이 발견, 바흐르 유세프, 수천 년간 요셉의 운하라는 이름을 간직한 나일강 수로, 유야의 무덤, 셈족 외국인이 파라오 궁정 최고위직에 오른 실제 역사적 사례. 어느 하나도 요셉 이 인물이라는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가 함께 말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셉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구조, 문화적 세부 사항이 이집트 고고학 기록과 놀랍도록 정밀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얇은 종이 위에 적혀있던 수많은 사건은 이집트의 모래바람과 바빌론의 진을 벽돌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역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고고학의 유물들이 침묵 속에서 증언하는 단 하나의 진실. 베르너 켈러가 온 세계에 던졌던 그 위대한 선언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결국 옳았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굿하고 남겨주세요. 다음 제6편에서는 모세와 출애굽, 시내산의 미스터리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